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배진입니다. 하남시가 그리는 민선 7기의 모습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빛나는 하남이죠. 이 비전처럼 하남시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는 김상우 하남시장과 함께 하남시정의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배진희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았던 한 해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남시의 코로나19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민간 협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남다운 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 우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행스럽게 아직 하남시에서 집단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역의 현장은 늘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이죠. 우선 2020년 9월에 범시민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1개 분과가 있는데 특히 종교 분과 같은 경우는 유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모두 이렇게 참여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민간협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감염병 전문가들 그리고 하남시 의사의 우리 김영철 회장님과 함께 호흡기 감염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역학조사하고 그리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공직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네, 앞서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극복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네, 3월 2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어요. 한양대 예방의학과 최보율 교수님, 가천대 의과대학의 엄중식 교수님을 전문가로 모시고 또 하남시 의사회 등과 함께 지역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백신의 수급 관리, 그리고 접종 대상 안내, 이상 반응 모니터링 준비 태세를 갖추고요. 대량 접종을 실시할 때는 백신 접종 센터를 미사체육관에 설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부 목표대로 올해 말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작년 한 해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기억나는 성과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5년 만에 인구가 2배로 늘었습니다. 이제 30만이 되었죠. 도시다운 도시로 급변하는 시기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습니다. 9호선이 이제 연결이 되고요. 3호선이 교산신도시로 해서 원도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자성어에 갈택이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연못을 말려서 고기를 잡는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복원시켜야 된다는 뜻이죠. 교산신도시를 하면서 주민들의 이주 대책, 교산신도시 기업 하시는 분들의 이전 대책, 그리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민관공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이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앞으로의 하남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2021년도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올해 하남시의 시정 최우선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지향점과 관련해서는 3가지의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태 도시입니다.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생태 환경을 강조하고 있고 하남시의 녹색환경국을 신설했습니다. 6월에 환경 비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의 제1 조건은 교육과 보육의 문제인데요. 미래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해서 우리 하남 시민들의 정주의식, 즉 하남시에서 살고 싶다라는 행복지수를 높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족도시인데요. 지방자치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남시의 현실은 경기도 내에서 GRDP라고 하죠. 지역 내 총생산 22위에 있습니다.
해법은 기업 유치를 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들을 통해서 하남시의 자족성을 높이는 것이 세 번째로 중요한 도시의 지향점입니다. 네, 하남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또 하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하남시가 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8년이죠. 교산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교산지구가 어떻게 개발될지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산 신도시는 세 가지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도시, 두 번째는 문화도시, 세 번째는 공동체 정주도시입니다. 우선 14개의 부락의 4,800여 명의 원주민들이 다시 재정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전 대책을 잘 세웠다가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문화도시는 광주향교와 이성산성 그리고 교산동 건물지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지구를 만들게 됩니다. 개발을 하되 문화와 함께 같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교산 신도시 내에 판교의 1.4배에 달하는 첨단 자족 복합 용지를 조성합니다. 하남시에 부족한 자족시설, 기업 유치들을 반드시 해서 우리 하남시의 풍요로운 미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미군 공여지 캠프콜번과 또 H2 사업부지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두 곳은 또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산 신도시의 첨단 산업 융복합 단지와 그리고 캠프콜번 그리고 스타필드 옆에 5만 평이죠. H2 프로젝트 이 세 거점이 서로 상생하면서 하나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데요. 우선 캠프콜번은 빅데이터, 네트워크, AI죠. 영어 약자로 저희가 DNA라고 컨셉을 잡았는데 이 4차 산업단지로 육성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H2 프로젝트는 시민 필수시설, 상업시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종합병원, 어린이 친화시설, 호텔 및 컨벤션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캠프콜번이나 H2 프로젝트 모두 연내 민간 사업자들이 선정될 계획이고요. 교산 신도시하고 캠프콜번, H2 프로젝트가 서로 상생하면서 우리 하남 시민들에게 멋진 기회가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통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하남 지역 내 교통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남 남양주 한강교량 그리고 위례 신사선 하남 연장 등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남시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네, 미사 시민분들의 일부 시민분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에 어려움이 있죠.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과 협의하고 합의해 나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한강교량은 선동 IC와 남양주를 연결하는 것인데요. 2018년 연말에 이 한강교량대교 건설이 발표되고 나서 국토교통부와 하남시가 주민들과 함께 17차례 간담회와 또 2번의 토론을 거쳐서 대안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연차별 미사교통 대책안입니다. 우선 2022년까지 선동 IC를 개선한다. 두 번째로 2023년까지 선동에서 강일 IC 우회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해서 만든다. 세 번째로 올림픽대로를 8차선에서 10차로로 확장한다. 마지막으로 9호선을 연장해서 개통한다. 하남시는 동서남북으로 연결되어야 우리가 자족도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교통지역의 문제, 재산권의 문제, 환경보호의 문제에 대해서 시가 잘 알고 있고요. 이 한강교량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본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여러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2030년까지 하남의 오철 시대를 열자고 시민들께 약속하고 호소드렸습니다. 이제 5호선이 3월 달에 개통을 하고요. 3개월이나 지연됐는데 인내해 주신 원도심 시민분들께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9호선과 3호선은 지금 공공기관 타당성 용역 중이고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 GTX-D 노선이 발표될 계획입니다. 위례 신사선, 우리 위례 지역의 하남 시민분들에게 꼭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현재 위례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위례 성남, 위례 송파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위례 시민분들께서 14,000여 명의 서명을 담아서 하남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장인 저도 최종윤 국회의원, 박미수 의장님,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서 위례 신사선의 정당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반드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례선 하남선 연장의 문제는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발전하는 편리한 교통도시 하남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민선 7기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배진희 아나운서님. 2021년은 이제 버려놓은 사업들을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한 해고요. 반가운 소식은 2021년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 하남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전국 155개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 내에서는 3위, 그리고 전국에서는 27위를 했습니다. 다 시민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가 마칠 때쯤이면 더욱더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하남다운 도시 하남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하남시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네. 끝으로 하남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남 시민 여러분, 늘 취임사를 책상 옆에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 그리고 하남시를 제대로 발전시켜달라, 그리고 균형 발전을 해달라가 핵심입니다. 시민 여러분, 하남시는 14개 동이 같은 하남시의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과 저희 세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시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이 공동의 꿈을 향해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면 포용과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맞아서 대전환의 시기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잘 준비하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김상호 하남시장과 함께 하남시정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하남시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배진희 아나운서님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남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교통환경을 갖춘 발전 잠재력을 지닌 도시죠. 그리고 그 잠재력을 일깨우는 건 투명한 정치와 행정,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으로 시민 모두가 좋아하는 하남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